지금 시장 안에서 보통 뭐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뭐 현금은 어느 정도 들고 대응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사실 현금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 그냥 평소에 저는 이제 현금을 한 30%? 네. 그 정도는 계속 좀 그죠, 그죠. 보유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선을 다시 살려놨다가 확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네. 아마 현금 비중을 확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저도 시작하면서부터 어저께는 좀 그나마 버텼던 종목들이 네. 개파락 나오면서 이제 깨졌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보던 거 손절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니까 네. 그 종목별로 어떤 추세가 무너지는 거는 기준을 잡아놓은 가격단 이탈했다 싶으면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짧은 조정 정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보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나 개별 종목단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이 뭐 완전 이제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글쎄 이거는 뭐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한데 한 네. 620포인트? 2620 정도? 30 네.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630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밴드대가 이제 앞전에 우리 4월달 중순쯤에 이제 변곡을 만들어준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 저항 라인 있는 그런 가격단이거든요. 그래서 4,200, 뭐 28, 30, 뭐 이렇게 되는데 요 밴드단에서의 되돌림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완전 여기서 쭉 미끄러지는 그림 간다.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냥 일시적인 뭐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5일선 아직 이탈도 안 나왔잖아요. 네. S&P 500이 지금 살짝 꺾인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넥라인이 안 깨졌습니다. 5,257포인트가 이탈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갱신하고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단은 여기 부근에서 뭐 이렇게 다시 돌려내는 그림이 나오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총 상위가 좀 무거운 거 외에는 그래도 개별주 반응은 하고 있다 보니까 하락장은 아닌 상황인데 좀 수급의 영향이 커진 시장이죠. 평소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시총 상위 쪽에 무게가 좀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원전 쪽보다 차라리 조정 나올 때 산다 하면 LG전자가 낫지 않을까요? LG전자, 네. LG전자. 기존에 이제 가전에서 나오는 실적 플러스로 이제 에어컨, 네네네. 좀 쉽게 얘기하면 네. 에어컨 같은 거에 대한 그 기업용 에어컨 이제 수주 받아서 공급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이 많이 날 거고, 그게 제가 이제 쭉 보니까 AI 데이터 서버가 확산되는 데 따라서 어떤 성장률 계산해 놓은 게 북미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 네. 2032년까지인가 34년까지 해가지고 66조짜리 시장이더라고요. 올해만 40조짜리 시장입니다. 그러면 네. 뭐 납품 한참 할 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업들이 뭐 경쟁이 뭐 여기저기 다 들어와 갖고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몇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뭐 LG전자 같은 거 잘 해낸다라면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괜찮지 않겠나,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맞아요. 저도 LG전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격 메리트는 있었어요. 가격 메리트, 뭐 역사적 밸류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통 하단에 위치하고 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거, 스마트 머니 쪽 자금들이 보는 건 이거를 깔아서 미리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재료가 먼저 있든 수급으로 먼저 밀어 올리든 그 포인트들이 있을 때 맞춰서 재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미리 좀 뭐 아는 주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네. 28일에 보면
확실히 거래 대금은 아침부터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 그 공주와 관련된 부분, 근데 이게 실제 개연성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LG전자 같은 경우가 또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저도 일회성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네네. 실적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관해서 좀 이렇게 가지를 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LG전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LG전자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 시장의 중심 종목 시가총액 1위 한번 다뤄볼게요. 이거는 뭐 자율의견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추세대 자율의견인데 단가가 65,000원. 네, 65,000원이라 해주셨어요. 지금은 수익이죠. 네. 수익인데 비중이 50%세요. 와. 예, 비중을 줄여서 네.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될지를 네.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 평단이랑 거의 비슷해요. 저 장기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 64,000 뭐 800원 뭐 이렇게 네네.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올라갈 때 분할로 계속 사가지고 저는 안 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주가라는 게 65,000원에 다시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에요. 네. 네, 그 부분. 저는 비중이 좀 아쉽긴 하지만 50% 들고 있으면 네. 비중이 좀 커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올라갈 때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그동안 잘 버텨오셨는데 좀 더 버텨보시고 뭐 한 85,000원 전고점짜리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미끌렸는데 요런 구간 돌파 나올 때 그때 여기서 이제 또 주가 많이 올려주고 또 새롭게 이제 시세를 만들어 가실 분들에게 그 비중을 갖다 조금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한 20%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뭐 진짜 금리 인상을 한다 미 연준에서 네네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반도체 경기가 폭망하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완전 무너지는 네네. 상황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미국 경기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진짜 뭐 저기 중국이 대만을 봉쇄한다든지 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단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진짜 확률 낮은 이슈들, 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포지션을 이제 놔버리는 게 되잖아요. 중장기 네. 투자는 포지션 구축해 놓은 거를 올라가는 종목 한번 놔버리면 다시 진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매도하고 다시 밑에 산다 이거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 무게를 뭐 다 두고요. 올인의 무게를 듭니다. 올인의 무게를 둔다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네네. 동의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맞아요. 지금 구간에서 팔면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저도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 다음으로는 종목 얘기들이 많으세요. 종목 얘기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고, LG화학 한번 보고 갈게요. LG화학은 너무 흐름이 좋지 않은데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데 LG화학이 손실이 좀 크시다 보니까 마이너스 40%, 40%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거는 LG화학. 진짜 어려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우리가 월봉이나 좀 차트를 길게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위치거든요. 사실 뭐 34,500원이나 6,000원 이런 구간이 뭐 그런 가격대 부근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가격대라 봐야 될 것 같고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어떤 그 기업의 부채 문제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뭐 결국 신용 이야기도 뭐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올해 일단 추정치 실적 잡혀 있는 게 보면
네. 작년 대비해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는 맞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25조의 밸류가 음. 글쎄요, 저는 이거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내년에 네. 5조, 내후년에 8조 영업이 이 만약 계획대로 컨센대로만 가준다 하면 지금은 뭐 기노부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리가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방향 언제 돌릴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은 하방을 멈추는 흐름 요거까지는 지켜보시고 글쎄 마이너스 40% 저는 업황 돌아오면요 네. 수익 볼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은 맞아요. 걸리겠지만 수익은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컨센서스 잡혀 있는 게 완전히 다 박살날 정도의 뭔가 글로벌적인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든지 뭔가 그런 관점이 깨지지 않는 다음에는 뭐 계속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요. 지금 그 최근에 요 며칠이에요. 전거래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LG화학 같은 경우랑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강등 부분도 있었지만 이 흐름은 뭔가 손절 나오는 흐름인 것 같아요. 로스컷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 매매로. 예, 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뭐 파악된 바는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신저가식으로 이렇게 튼다는 게 네. 최근에 좀 몇몇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LG그룹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모습이에요. 우선은 마이너스 40%. 저도 버틴다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이게 2분기 실적 컨센 잡혀 있는 게 네. 그 4,855억이거든요. 1분기 실적이 757억이었어요. 그 작년 겨울에 4분기 적자였고. 그러면 요 2분기 컨센서스 4,855억보다 여기에 부합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지 아니면 못 나오는지 요 2분기 실적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이거 바닥 찍었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시점이 딱 2분기부터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 실적 2분기 실적 시즌 돌입했을 때 요게 지금 내려가는 흐름을 멈춰주는지 그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통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업종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나서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조합을 해서 기억을 하셨다가 계속 보면 될 것 같고 대중들이 어떤 종목 같은 경우를 막 선호할 때가 있어요. 극히 선호할 때.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빨리 미리 봤었잖아요. 미리 봤는데 대중들이 막 열광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자칫 여기 산업이 꺾이는 지표가 나왔을 때 그때 많은 이 대중들이 열광할 때는 주가의 고점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지금은 약간은 수요가 둔화되는 구간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과 함께 수급 요인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한번 좀 넘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넘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바이오주 물어봐 주셨어요. 바이오주 중에서 최근에 계속 알테오젠 3,000당 제약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3,000당 제약 한번 3,000당 제약이요? 예, 3,000당 제약. 이 참 판단하기는 힘든데 예,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그 3,000당 제약이 요번에 그 서유럽 9개 국가에다가 아일리아 이거 바이오 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하는 부분이 이 종목에는 하나의 모멘텀 중에서 가장 그 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가 지금 보면 앞에 이제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 내려갔던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변곡점이잖아요. 이런 변곡점이 두 군데가 있으면 좀 신뢰도가 높은 지지 저항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구간을 돌파를 하고 갔을 때
그 가격단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 보면 여기서 이제 조정 이렇게 나왔던 거에 요 하락폭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조정 나온 거에 한 중심 가격까지는 지금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죠, 거의. 네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은 일단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얘가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 앞에 그 전저점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구간을. 물론 뭐 살짝 밀었다가 올리는 그런 페이커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요 밴드대를 지켜내는 선에서 다시 한번 지금 며칠째 요를 내리고 있잖아요. 5일선 아래로. 요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림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큰 흐름에서는 요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조정 주고 쌍바닥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돌리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 돌파하고 못해도 한 요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13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저점을 깨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깨고 난 이후에도 반등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깨고 난 이후에 반등 나오면 이 고점 돌파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 요런 구간이 요 앞에 보시면 내려오면서 요런 구간에서의 반등을 보여준 위치이기 때문에 지지 저항 라인은 여기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 위치거든요. 일단 분봉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분봉은 역헤드 숄더 지금 만들고 요 저항만 딱 뚫어내면 아마 방향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상에서의 그 5일 이동 평균선 그 위로 주가가 딱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더 보유 관점, 지금 물려 계시면 보유하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 최근에는 무겁죠. 조금 무겁고 주요 가격대를 좀 안착을 못 해주는 흐름은 있는데, 다음에 나올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더해져서 IT 한 종목 여쭤볼게요. 이게 계측 쪽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빠져 있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마이너스 30%인데 이걸 손절하고 이수페타시스로 갈아타면 어쩔지. 예. 물어봐 주셨어요. 어려운 종목인데. 맞아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우리가 이 종목은 뭐 계측 쪽 한다라고 해서 네. 수주 기대감은 있어요. 네. 근데 아직 나간 거는 없다 보니 주가는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저기 앞에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갭을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시세가 올라갔고, 그런 갭 구간까지 지금 다 내려와서 이제 갭을 메웠는데 조금 더 밀렸거든요, 주가가. 오늘 손절하면 아마 내일부터 반등 나온다고 또 뭐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딱 그런 자리인데, 네. 조금 한번 일단은 반등 기다려 보시죠. 반등 기다려 보시고 여기 27,000원짜리까지는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요 추세는 일단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트렌드 하단 자리에서의 어떤 그 반등 시세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위치고, 지지 저항 자리도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쯤 돌릴만 하다. 근데 뭔가 지금 모멘텀이 얘가 저렇게 좀 돌려줄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지금 현재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뭐 내후년 실적 지금 컨센 잡혀 있는 건 괜찮네요. 재밌는 게 2천억짜리 시총 2천억짜리 컨센 잘 안 잡아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커버를 한다는 게 좀 재밌고, 그만큼 뭔가 이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단은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래서 팔더라도 좀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요게 내려가는 거 멈추고 요 가격단에서 23,000원 단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라올 때 정리하더라도 올라올 때 정리하고, 이수페타시스 저는 반대입니다.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네.
여기서 뭐 대단하게 막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지금은 약간 뭔가 좀 음, 글쎄요, 이거 사서 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뭐, 매매 관점은 모르겠어요. 매매는 네. 사실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의 어떤 그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있고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투자 관점은 저는 이거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이제 그 시작된 엔비디아로 촉발된 사이클, 요 AI 사이클이 작년 5월 시작, 이제 1년 차, 내년 5월이면 2년 차인데 실적에 대해서 피크는 올해 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면 영업이익을 크게 보기보다 우선은 매출 볼륨 찍히는 것 딱, 그 다음에 마지막 증설할 때 딱 이러고 나서는 앞단에 마지막 장비 피날레 시세 나고 종목들은 쫙 빠지는 그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았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한 7월 정도 증설 반영한 주가 정도.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오로스테크는 관심을 이렇게 넣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쪽 영향 받아서 이 계측 검사 이쪽과 관련해서 수주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좀 밀리는데 이쪽 단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여요. 네, 삼성이 좀 어떤 문제인지도 몰라요. 시장 일각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넣는 소재 그 몰디필 이쪽 관련해서 좀 얘기를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네, 누구도 모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삼성에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여기에서 다른 공정단에서 나갔던 수주를 바꿔놓고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오로스테크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